안녕하세요. 분평에듀플렉스 박경수 원장입니다. 이번 회차 온라인 간담회는 하위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지점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하위권 친구들 어떻게 가느신이 아니죠. 이제 3학년 내신 점수를 올려서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고입전형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교과 성적과 인성 성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교과 성적은 총 24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성 성적은 총 6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성 성적 안에는 출석, 행동 특성,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점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아이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행동 특성과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이더라고요. 행동 특성의 경우에는 실장, 부실장, 회장 등을 하게 될 경우에 가산점을 받게 되고 모범상, 선행상 등등의 인성 관련한 상들을 받게 되어도 가산점을 1년에 최대 1점까지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선행상, 모범상과는 달리 독서상이라든가 이런 활동들로 수상을 했을 경우 1년에 최대 1점까지 가산점이 가능하고요. 상 한 개를 수여를 받았을 때마다 1점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학년별 20시간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1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은 현재 중3 친구들은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보냈었기 때문에 2학년 성적부터 반영이 되고요. 2학년 40%, 3학년 60%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내신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내신 성적을 이야기를 주실 때에는 중학교 2학년 성적이 3학년 때도 유지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점수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 고입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성적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단순히 내가 평균 50점이었는데 80점을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냐면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30점인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30점을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역사 과목이 평균 성적이 90점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50점을 맞았어요. 단순히 평균 성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0점에서 50점으로 올라갔지만 고입 전형 성적에 있어서는 아이는 점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백분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반영이 되는 건 평균 성적이 아닌 백분율이에요. 이 백분율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이는 학교도 잘 안 갔어요. 그래서 3회나 결석을 했었어요. 그럼 이미 출석 성적에서도 감점이 이루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3학년 때 절대 결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건 역시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거고요.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을 20시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럼 1점의 가산점은 최대치를 못 받거든요. 네, 여름방학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 때에는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이 봉사활동 20시간을 다 개인적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인정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워야 되는 봉사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선생님께 확인하신 이후에 그 봉사활동을 방학 기간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교과 부분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시는 게 하나가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과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고입 성적에 있어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가, 도덕, 하물며 한문과 같은 과목 역시도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 과목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국영수만 잘하면 돼. 이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는 했었었던 말이지만 요즘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을 가지 못하거든요. 고등학생 친구들 대입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의 공부를 다 잘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3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 국영수만 잘해. 그것만 해. 다른 거 빵점 맞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기에 점수가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올 중3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밑에도 써있다시피 이 고등학교 고입 전형 내신 성적의 경우에는 졸업자, 작년에 졸업한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나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점수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13명 이하의 학교들도 있죠. 물론 청주 시내에는 아니지만 군 지역에 있잖아요. 혹시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소규모 학교 역시도 이 백분율 계산 방법이랑 교과 성적 계산하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봐주셔야 되십니다. 혹시라도 공고문을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점으로 문의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위권 친구들 어떻게 해서 내신 성적을 올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두 가지를 잡았어요. 어떤 거냐면 점수의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전략 과목을 공략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제가 에듀플렉스에서 근무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11년이 거의 다 와가요. 그리고 매해 중3 친구들이 있었고요. 중3 친구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성적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인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인상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우리 아이가 아까 그 내신 성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석 성적에서 감점을 당했어요. 그럼 중3 때는 아이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절대 결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의 수행평가나 혹은 교내 대회라든가 방학 숙제라든가 독서, 록 작성이라든가 이게 좀 학교들마다 상을 주는 그 활동들이 조금씩 달라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나 제가 점수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던 상들 중 하나가 여름방학 과제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숙제 정말 안 해요. 방학 숙제. 초등학교 때는 이걸 꼭 해야 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방학 숙제를 노려본다거나 그리고 학교들마다 매달 독서로 을 제출을 받아서 상을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상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체로 받는 상은 가산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1등 했는데 그거 상 받았어요. 거기 기록돼 있는데 1등 가산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가산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받았었던 개인적으로 받았었던 상들이 가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봉사활동 역시도 아이가 20시간을 채웠었는지 안 채웠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아이가 우리 선생님께 걸딱 놀아본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 봉사활동 몇 점 했어요? 몇 시간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께 매번 전화드리고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나이스라고 있어요. 학부모 정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아이가 현재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부족한 시간을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최소 20시간 꼭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략 과목 부분이에요. 이 전략 과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제가 이 강의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성적을 높이기 위해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거. 고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230점을 맞았는데 240점을 맞는 게 목표야 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전교 등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찾아주셔야 되세요. 우리 아이는 암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매번 사회 역사 과목을 10점을 맞아봤어요. 그래서 전교 등수가 200명 만점, 200명 중에 180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 수학 너무 좋아해서 수학을 굉장히 달고 살아요. 그래서 200명 중에 수학은 50. 그럼 어디에서 내신 점수를 올리기가 좀 더 쉬울까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부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분율 기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수를 높일 수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되시고, 제가 드렸던 아이의 경우에는 수학보다는 사회 역사 과목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가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 역사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우리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이권이야 라고 한다면 아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과목들로 잡아주셔야 되세요. 실제 제가 맡았었던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정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 안 되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시키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 스스로가 이 문제를 너무 일반계보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영어랑 수학 과목은 사실 한 번에 그 아이가 점수를 올리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시험 범위 중에 한 단원만 집중 공략했고요. 수학도 한 단원만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 사회, 역사, 과학, 기가, 도덕을 정말 많은 회독수를 돌렸어요. 결과는 어땠었냐면 아이가 많은 회독을 돌리면 사실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일지라도 뭔가 에빙하우스의 망각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복습이라는 걸 하면 그 기억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건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회독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었고요. 기억을 하게 되면서 내신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중간고사에서 등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신이 났죠. 신이 나서 더 공부를 했겠죠.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 우리 아이도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공부가 재미없어도 있지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까 봐 이러한 심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나왔어. 그럼 공부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엔 네. '어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했고 기말고사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당연히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최종 학기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태로 여름방학 때 아이가 자기가 먼저 이제 영수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영수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성적을 올린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학습적 능력이 조금은 그러니까 네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여서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올리기 힘든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두세 과목에 집중을 해서 내신 성적을 올리는 형태로 가져간 이후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기본을 보완을 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위권인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가내신이 너무나도 부족했었던 우리 아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내신 성적을 그 가내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시는 건데 그 방법 중에 전략 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 과목을 네.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 전략 과목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나도 안 해서 영어 성적이 낮았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면 성적이 항상 올랐었던 아이야. 라고 한다면 영어가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 암기 너무 잘해. 그렇다라고 하면 암기 과목들을 전략 과목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되겠죠. 결국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충북 고입 전역 그 내신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내신 성적이 무엇까지가 포함된 거고 무엇이 포함이 안 된 점수인지를 확인을 해 주신 다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형태로 도와주셔야 되십니다. 매해 떨어지는 친구들은 있어요. 작년에도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기는 해요. 근데 그 원서를 쓸 때 그 불안감을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2학기 학기말 시험이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대성 여상이든 성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든 성원고이든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옆에서 조금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지점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하위권 어떻게 전략 과목도 설정하고 보완하는 점수도 받아서 고등학교 보냈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들은 사실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면 사실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밑바닥을 까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뭔가 바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 세 가지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책은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지문 길이가 다르고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지문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었던 아이들이 조금 더 고등학교 학습에서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히 주셔야 되시고요. 만화로 된 책은 절대 금물이십니다. 네. 여기서 이 책은 줄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줄글로 된 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학교는 이제 더 이상 중학교 때처럼 문제만 많이 풀어선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되는 문제들, 응용을 시키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에 충실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학교 내신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지점 근처에 충북고가 있어요. 그리고 충북여고, 뭐 산남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개 학교가 내신 스타일이 비슷할 것 같으신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내신 스타일은 학교들마다의 특성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아이가 이미 공부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적응력도 빠르고 응용력도 빠르다라고 하면 학교 내신 스타일이 아닌 아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아이가 더디고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라고 한다면 학교 내신 스타일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학교별 내신 스타일은 분평 에듀플렉스 지점 블로그 보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업로드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시험 출제 영향 이렇게 해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걸 벌써부터 준비는 아니신 거 아시죠? 왜냐면 아직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니까요. 우선은 현재 4월부터 2학기 기말고사를 10월 말에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11월 초에 보는 학교도 있을 거거든요. 그 2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시점까지는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몰두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강의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점으로 편히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동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어머니, 아버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